하고 아픈 병이 생기고 심하면 숨이 찹니다. 이게 대표적인 병이 협심증이고 이게 심해져가지고 동맥경화가 아예 불안정에 붙어있다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요새 백신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처럼 혈전 갑자기 피떡이 혈관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우는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건데 환자분은 심근경색은 이제 당연히 아니지만 협심증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안정형 협심증이라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제 심근경색하고 같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그런 협심증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의 오른쪽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고속도로로 좀 표현을 드리자면 심장을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오른쪽은 서해안 고속도로, 여긴 경부고속도로, 이쪽은 영동고속도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작은 국도들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세 고속도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다, 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은 여기 우측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고 여기 오른쪽,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이 혈관, 경부고속도로도 좀 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다는 건 동맥경화가 좀 진행이 됐다는 거죠. 한 50% 정도. 네, 50% 정도는 사실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치료한 부분은 여기 오른쪽 혈관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혈관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원래 정상적인 혈관이 조영제를 저희가 이제 관이 들어가서 조영제를 쏘면 초입부터 중간 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끝에 부분까지 심장 근육에 이제 피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중간에 가늘어져 있죠. 이렇게 원래 굵어야 되는데 혈관이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오른쪽 혈관이 이거보다도 더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고 스텐트라고 하는 그물망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2.5에 30mm가 환자분 들어갔어요. 스텐트는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금속 재질이고요. 코발트 크롬이라는 특수 재질입니다. 이게 뭐 녹이 슬다던가 어디로 도망가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 사이사이 또 피딱지가 엉겨붙고 스텐트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앞뒤 부분에 엣지 부분에 이제 또 협착이 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텐트가 또 동맥경화나 이제 다시 막히지 피떡이 쌓이지 않게끔 다시 막히지 않게끔 잘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이제 조금씩 혈전이나 이런 게 쌓이지 않게끔 약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우리 몸에 피를 묽게 하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라는 약이에요. 아스피린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약. 환자분이 앞으로 나는 요 약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피가 묽어지는 약이니까 아무래도 찐득찐득한 피보다는 당연히 맑은 피, 묽은 피가 때가 덜 끼겠죠. 하나가 더 들어가요. 스텐트 넣으신 분들은 요 약 중에 이제 환자분한테 맞는 약을 저희가 드리는데 환자분은 요 플라빅스란 약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요 두 약을 같이 병행해서 한 1년 정도는 같이 드실 거고요. 1년이 지나서 환자분이 증상도 없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두 약 중에 하나는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변수가 있잖아요. 왼쪽 혈관. 거기도 동맥경화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래서 1년 정도는 좀 지켜볼 거고 1년 이내에 변수가 없다면 하나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선입견은 이제 안 가지시는 게 좋은 게 약이 시술을 받고 났는데 약이 5, 6가지나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뇌든 심장이든 이런 피 묽게 하는 약이 기본적으로 1-2가지는 들어가기 때문에 약 종류가 좀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묽어지는 약이니까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멍도 잘 들고 상처가 한 번 나면 좀 오래 가고 그래서 살짝만 긁혀도 조금 오래 가는 경향이 좀 나타날 거고요. 멍든 부위도 조금 오래 갈 거예요. 멍 가시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도 멍 드셨는데 상처는 딱지가 안 들면 샤워 같은 건 다 가능하시고요. 혹시 집에 갔는데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붓는다던가 좀 파랗게 변한다던가 그럼 그때는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런 이제
출혈과 관련된 묽어지는 약이니 당연히 출혈과 된 그런 합병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피나 잇몸에서 피가 안 멈추거나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하고요. 제가 제일 좀 강조드릴 내용은 환자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치료받으실 일이 생기잖아요. 빼거나 뽑거나 째거나 찌르거나 하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대표적인 건 이제 외과적 처치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뭐 안과 같은 피부과 그리고 가장 흔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발치, 입 빼실 때. 그 다음에 건강검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내시경을 할 때 건강검진은 상관이 없는데 내시경을 하잖아요.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를 하거나 용종이 있으면 띄어내거나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때 피가 날 수 있으니 이 약을 끊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환자분이 검진센터 갔더니 무슨 약 복용하고 계세요? 뭐 병력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환자분은 나는 2021년도에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고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요. 협심증, 아스피린 요 두 단어 정도는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정보를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처치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니까. 그렇다면 보통 순환기내과 뭐 소견을 받고 오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약이 피가 나는 약이니까 일주일 끊고 오세요, 5일 끊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임의로 그쪽 의료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 여기가 막히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순환기내과 마사 치료를 이 의사의 내가 소견을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순환기내과 진료 보실 때 약 타러 오시잖아요. 그때 미리 내가 몇 월쯤에 검진 예정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약을 어떻게 조절하면 되겠소라고 여쭤보시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순환기내과 진료가 한 3달 뒤 예약인데 당장 치과 치료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럼 급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교수님을 좀 빨리 만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히 치과 치료는 다 해서. 네, 담배는 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이제 찬 공기. 겨울철에 새벽에 운동을 나가시는 건 그래서 조금 피해 주시고 내가 새벽에 일을 나갑니다. 그럼 목보온, 마스크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좀 착용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달가량은 너무 무거운 거는 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근력 운동. 힘을 써서 하는 그런 근력 운동은 한 달가량만 조금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온탕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요새 목욕탕은 안 가시겠지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사우나에 장시간 들어가신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고 그 외에 기타 일상생활 하시는 거는 시술 전이나 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약 드시는 것도 저희 약 드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처방받으신 모든 약들은 다 드셔도 되고요. 뭐 감기약, 타이레놀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CT나 MRI나 공황 출입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이제 MRI 보통 많이 여쭤보시는데 다 가능한 이제 스텐트니까요. 다 촬영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드시는 거 외에만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 거는 크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담배는 안 하시니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드리는 게 혈압약.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고지혈증약. 이거는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혈압이 많이 낮지 않는 이상은 혈압 수치가 조금 낮은 게 심장에는 좀 부담이 일단 직후에는 좀 됩니다. 그래서 120에 80 근데 120에 129에 여기 오기 전에 59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고요. 예. 되도록이면 좀 낮게 유지하려고 저희가 약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약에도 혈관을 좀 확장해주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 하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혈압약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심장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가정혈압기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진 않으세요? 그럼 상관없으시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혈압이 높지 않으시니까 지금 상태에서 혈압이 조금 오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목에 차는 그런 가정혈압기 하나 장만해서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재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근데 그렇게 환자분이 혈압이 높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우리 몸에. 근데 이게 과하게 있으면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고지혈증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때가 끼게 하는 거죠. 근데 100 정도만 돼도 사실은 환자분 일반 검진하면은 괜찮습니다, 약 드실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되시죠, 환자분은. 그래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는 심근경색은 아니시지만 불안정형 협심증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70 미치 되게끔 약을 투여하십시오가 이건 뭐 세계적인 지침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은 100일 나왔어요. 100일. 많이 높지 않아요. 걱정하실 정도로 많이 높진 않지만 좀 저희가 더 낮게 유지하려고 약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식은 따로 영양사님을 한번 만나시게끔 제가 스케줄을 잡아 드릴 건데요. 보통 그 사이 좀 조심하실 거는 식사하시는 거는 크게 많이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약을 드릴 거고, 근데 좀 조심하실 거는 동물 껍질. 동물의 껍질. 그거 안 먹어요. 그런 거는 내장, 원래 안 먹어요. 내장, 생선의 알 이런 것들을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가셔서 몸보신 하신다고 뭐 사골국을 내리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족을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제일 높은 건 추어탕, 순댓국, 알탕, 명란젓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주 드시지만 않으면 되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뭐 가족들이랑 한 번 먹었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조심하는 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30, 40대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드시는 게 한정적이에요. 일하시면서 점심 때 오늘은 갈비탕, 내일은 순댓국, 다음 날은 설렁탕, 다음 날은 추어탕 그렇게 드시는 경우가 종종 그런 분들한테만 좀 주의를 요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이제 환자분처럼 가정식으로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제 과하게 고기를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되고, 대신 야채를 조금 풍부하게 드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야채를 좀 데쳐 먹어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생으로 근데 드시던. 저희가 매일 계란을 하루에 한 개씩 먹는데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삶아서 먹고. 네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눈이 제가 이렇게 한번 만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면서 눈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더니 이 오른쪽까지, 그래서 그거 뭐죠, 영양제 마그네슘 그런 거 섭취해도 괜찮나요? 네네네네. 그거 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는 그래서 많이 제한을 두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맛있는 거 충분히 드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1인분 이상씩만 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영양사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거긴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체중은 여기서 절대로 뭐 찌시거나 그러실 일은 없으실 것 같긴 해서 비만하시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 체중이에요.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정도는 너무 힘쓰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되냐? 그냥 평지 걸으시면 돼요. 약간 산책하듯이 한 달은 좀 그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걸었더니 가슴도 안 아프고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시간을 좀 늘리는 거죠. 일주일에 2시간 이상씩. 그러면 하루에 한 3, 40분 해도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걸으면 괜찮은데, 보통 한 3개월은 계단을 막 오르는 운동이라던가 비탈길을 걷는 운동, 그러면 그거는 등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한 달은 좀, 3달은 좀 피해 주세요. 석 달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등산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석 달 정도만 좀 이렇게 너무 높은 산은 좀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심근경색 직후라던가 그렇게 한 달가량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시기가 스텐트 넣고 한 달, 그다음에 1년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환자분은 심근경색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평지 걷는 운동부터 내가 일단 스타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 하시는 운동이 있으세요? 그냥 걷는 거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산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안 가고, 수영도 안 가고 그냥 걷기만 해요. 아파트 제일 그냥 중요한 게
그렇게 걸을 때 가슴이 아프시면 아팠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환자분은 지금 왼쪽 혈관 치료하지 않은 혈관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가슴이 좀 불편하시거나 숨이 차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운동을 할 때 좀 내가 가슴이 좀 많이 치료를 했는데도 아파요. 아니면 숨이 좀 많이 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 증상이에요. 그때도 또 와서 저기 그 검사하면서 CT 하나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담당 교수님께서 이제 아이고, 환자분 증상 보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뭐 식은땀이 나거나 더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숨이 차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스탑하고 순환기내과 내원하시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술은 안 하실 것 같고 네네. 커피는요. 안 먹어요 전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건강보조제는 일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뿌리 달인 거, 잎 달인 거, 한약, 인삼, 돼지감자, 양파즙, 노니, 그런 거 먹고 크리브 있는데. 오일, 여주 달인 거. 돼지 감자 뭐 네. 그래서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거는 별로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여기 같고요. 오기 전에 건강식으로 먹는다고 닭 한 마리 껍데기 다 벗겨갖고 거기다 인삼 넣고 더덕 넣고 마늘 그게 넣어서 별로 좋은 먹고 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더덕으로 그냥 요리를 해서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간혹 환자분들이 즙을 드시거나 그런 환을 드시거나 그런 한약 종류를 드시는 거는 오히려 환자분이 그래요? 조금 더 안 좋아요. 녹용 같은 것도요. 네. 그러니까 고농축이고 그리고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위나 간, 콩팥도 저희가 드리는 약도 환자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거기에다 즙이나 그러니까 그런 한약 종류를 드시면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쑥을 저기 설탕에다 해갖고 왜 발효액을 한 10년 된 거를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어떤 거요? 쑥을 이제 제가 쑥이요? 발효액을 해갖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아. 그거를 이렇게 위가 속이 쓰리거나 막 이럴 때는 효과를 좀 보셨어요? 네, 그걸 먹으면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효과를 보신 경우라면 저희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인한테 맞는 건지 모르시면서 지인분들이 추천해 주시거나 누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낙지하고 그렇게 넣어서 끓여 먹고 와서 네 설사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 입원했을 때. 낙지요? 네, 낙지하고 내가 닭하고 이제 더덕 인삼을 넣고 왜 삼계탕을 해 먹었다고 그랬잖아. 이제 여기 오면 이제 시술하면 기운 빠진다고. 그랬더니 네 설사를 툭 터진 설사는 아닌데 이게 막 좀 흩어지는. 네네네. 그러니까 안 좋구나. 되도록이면 좀 저희가 드리는 약이 워낙 많기도 하잖아요. 기존에 드셨던 것보다 많으니까. 그리고 저희 약의 효과를 올릴지 떨어뜨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제 만약에 올리면 이제 피날 수 있다.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과식하시거나 추울 때 나가시는 건 좀 피해 주시고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증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명치 윗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좀 답답하고 뻐근하면서 목 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예.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선 전체적으로 아프다가 왼쪽 어깨 팔 등까지 좀 불편하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 네. 그게 한 5분 이내로 아팠다. 근데 또 사라지고 아팠다 사라지고 그랬다. 그럼 무조건 순환기내과 내원을 한번 하셔야 되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데 10분 이상 갔습니다. 주저앉을 것처럼 아팠어요. 그럼 뭐 타고 오셔야 돼요? 택시 타고? 119. 네, 택시 안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가용 운전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게 가슴이 아플 때 운전하시는 거는 다른 분도 다칠 수 있어요. 의식 잃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근경색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시간과의 다툼이거든요. 무조건 빨리 응급실로 오시는 게 낫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구급차를 타는 게 가장 빨리 오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리고 응급 처치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급차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명식을 지압하면서 막 어지러웠었는데. 네. 그런 증상들이 큰일 날 뻔했구나.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거의 오른쪽 혈관이 거의 막 가실가실하게 좀 막혀 있었어요. 이게 환자분의 왼쪽 혈관이에요. 왼쪽 혈관. 이제 조금씩 혈관들이 좁아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맥경화가. 왼쪽도요? 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아주 지금 막 당장 치료할 정도는 없어가지고 그냥 약물 치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좁아져 있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분 오른쪽 혈관이에요. 여기가 거의 지금 환자분
혈관 자체도 굉장히 가늘고요. 원래 환자분 아까 제가 2.5mm라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작은 사이즈의 스텐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의 네. 없잖아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막힐 뻔한 상황에 오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뚫어준 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뚫어진 거예요. 혈관 자체가 아까보다 훨씬 굵어졌죠. 여기 밑에까지 피가 잘 가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무조건 병원에 빨리 오시면 되세요. 네.